결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되었습니다. 단식 투쟁을 끝내고 돌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행보였는데요. 그저 단순한 제명이 아니라 한동훈 책임론까지 나오며 장동혁 대표의 치밀하게 계획된 제명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두 쪽 난 국민의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어요. 예고한 대로 그냥 단칼에 제명인 거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나서 온 첫 번째 조치가 사실상 한동훈 제명이었다. 이렇게 빨리 오늘 모든 도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면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냐 이런 비판, 특히 보수지들이 그런 비판을 많이 하던데, 김기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런 말 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동훈 제명도 확실히 결심을 하려면 앞으로 그럼 제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네. 그게 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장동혁 쪽에서는 이제 예측을 다 했다. 네. 무소속 출마를 하든지 창당은 안 한다고 했지만 뭐 하든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대책은 섰다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은 뭐냐면 뭔가 뭐 지방선거에 한동훈 선생이 나오긴 나오겠죠. 네. 나오면 결국 국민의힘 표를 깎아먹을 거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선 이후에도 자기가 계속 가야 되는데 질 것 같단 말이죠. 지선은.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 달리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책임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면 너 때문에 졌잖아. 한동훈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책임 안 진다. 어제 근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 일원들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나가서 창당도 못 하고요. 한동훈 대표 뭐 언론에서 뭐 무소속 출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못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뭐 기자회견 한 번 하고 한동훈 하는 것도 이번 주가 마지막일걸요? 다음 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인데 누가 한동훈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자기네들은 별거야? 그러네. 예. 자기들은 별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만도 못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 판을 딱 보세요. 네. 자, 대구시장 출마 선언한 사람 내지는 곧 출마 선언할 사람 예정인 사람 국힘 107명밖에 안 되는 정당에서 현역 의원만 한 5명 될 거요? 전체 한 10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죠. 이진숙 위원장. 그 유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요새 기자들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예. 출마한다. 여론조사 지역에서 돌려보면 내가 1등 뭐 이러면서 이제 기자들 엄청 만나고 다닙니다.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렇죠. 그리고 3선의 추경호 의원. 역시 3선의 윤재호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전 누님 찬스 쓰는 유영아 변호사, 의원, 줄줄이에요. 줄줄이에요. 그리고 경북도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고성국 유튜버를 영입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철우 지사는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다른 현역 의원들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까? 자 보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국힘에서 누가 나가죠? 다 서로 안 하려고 없어요. 유승민. 아니 현역 의원 중에 일단 후보를 못 구해. 없어요. 지금. 맞아요. 나가겠다는 소리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지금 아마 그러니까 난가 말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금의 사실상 윤 어게인 지도부가 국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대구 경북만 나가겠대.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가라 그래도 싫어. 내가 미쳤어. 거기 왜 나가. 돈만 쓰고. 이 상황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스스로 굉장히 뭐라고 됩니까? 제가 쓰면 또 고소하다가 얘기 못하는데 하여간 스스로 굉장히 좀 외피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런 데를 나오면 제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 건데
쟤 때문에 졌다라는 말을 할수 책임론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오늘 그 한동훈 책임론을 밀고 계세요. 예.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네, 왜 해석이 안 이렇게 된다. 했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분열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친한계가 나가서 따로 살림을 차리기에는 지역구를 쭉 살펴보면 강남, 서초 아니면 비례예요. 비례.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례들은 나가는 순간 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박정훈 의원도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 반드시 다시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 시나리오는 뻔하죠. 네. 이제 넉 달여밖에 안 남은 6.3 지방선거에서 네. 국민의힘이 2018년도 지방선거 비슷하게 내지는 그보다 더 참패를 해. 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도부가 와해되면 일단은 비대위가 들어서겠죠. 그렇죠. 그 비대위가 한동훈 자신을 복당시키고 네. 다시 당에 돌아가서 그 다음 열리는 전당대회에 뭐 총선 전 전당대회에 이제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시나리오 정도를 그리고 있다. 그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세상이 꼭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아닌데. 예. 근데 무소속 출마를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자맹을 할까요? 친한- 자맹은 가능성 없다고 봐요. 네, 자맹. 왜냐면은 벌써 유튜브를 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장외 투쟁은 할것 가능성이 같아. 매우 예, 높죠. 예.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높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무슨 내일입니다. 팬 미팅 행사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그 거리 집회. 내일은 거리 집회? 예, 국회 여기 바로 앞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딱 꺾으면 있는 국민은행까지 가는 무슨 고길. 뭐 실내 체육관 빌려서 그거는 토크 2월, 콘서트. 2월 그건 달에 2월이에요? 2월 달에 그 잠실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약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어요. 위두훈이 다 모여야 되네. 다 모여야 돼요. 2만 명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왜냐면 거기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예. 비면 안 됩니다. 보이잖아, 눈에 이렇게 그쵸. 몇 명 왔는지. 절대 비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저 위에는 좀 이렇게 가리면 돼요.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예. 그런데 예. 무소속 출마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제가 보기엔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살아 돌아오면 네. 힘이 확 쏠릴 거고 복당하기 전부터 힘이 쏠리면서 한동훈 복당을 주장하는 국힘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거고. 네. 근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요. 계속 유튜버 해야죠. 돌돌이와 함께 유튜버를 해야 되는. 예. 근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해갖고 당선이 될 수 있는 곳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없어요. 거의 없어 그게 보여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친한계 쪽에서는 조언하기를 자맹을 제일 조언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건 안 될 거죠. 성향상. 그래서 성향상 절대 그건 안 받을 거다. 이 사람 계속 소통형이어가지고 누군가하고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쉽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민주당 통합 얘기도 하겠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뭐 또 다른 식의 정계 개편, 뭐 대안과 미래, 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아니 이준석 의원은 국힘하고의 적어도 선거 연대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수순이다. 예, 예. 지방선거에서의 예.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선거 연대는 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개혁신당의 형편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 합당 내지는 네. 뭐 이준석 의원의 복당 예. 형태로 가겠죠. 예. 조선일보 보도에 선거연대는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 뭐 언제는 한다 그러고 했나요? 근데 말을 보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선거연대를 안 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선거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 요소가 예. 요소가 만들어지면 라고 하겠네. 안 한다는 아니거든요. 또 이거 정치는 또 말보다 예. 행동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왜 만납니까? 예, 그냥 준비하면 안면이 되지. 있어가지고 만나는 예. 걸로.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예. 국힘이 수도권이나 뭐 특히 뭐 서울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경기도나 뭐 다른 네, 지역은 거의 뭐 참패를 하는 걸로 다 예상이 예, 예. 되고 있으니까 예. 뭐 아무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후보를 누가 내주겠습니까? 개혁신당밖에 뭐 네. 다른 방안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반드시 경기도지사 이준석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그건 아니죠. 좀 작은 그런 단위라도 네. 개혁신당이 뭔가 이렇게
기초위원이라도 연대를 할 수가 있으면 뭐 그 자체로 개혁신당에서는 뭐 예. 나름대로 성과고 이준석 대표도 뭐 체면치레는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 오세훈 시장도 어제 나섰어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데 함께 그 어깨를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문제가 굉장히 커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만히 있거나 네. 아니면 장동혁 대표 쪽으로 기울거나 네. 해도 어차피 죽어요. 선거에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뭐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차라리 여기서 장동혁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부각시켜서 예. 본선에서의 득표율을 올려놓는 게 낫지. 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천이 될 거냐? 그건 미지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제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공천 받고자 장동혁 쪽에 붙어봤자 어차피 본선거에서 떨어져.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야. 똑같은. 예. 그러니까 공천은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을 입고 그냥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고 예. 지금은 무조건 본선 득표율을 높이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 어게인 아니다. 네.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내는 수밖에 없죠. 네. 그 5대5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다음 공직 후보 선출 기준을 지금 7대3인데 민주당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당원 중심주의를 더 강화시켜서 가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어제. 당원 중심을 강화하면 당원 비율을 100%?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7대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7대3이 여론조사 7 당원 3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최소 5대5로 가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는 안 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마치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서 전체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7 당원 3 이런 주장도 하는데 결단코 그거 없다. 최하가 5대5다. 당원 비중을 더 올리면 올렸지 낮추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7대3이 당원 70, 네. 여론조사 30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여론조사 70, 네. 당원 30은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친한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예,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네들은 조금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기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후에 뭐 국민의힘이 거의 뭐 심적으로는 분당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했다라는 사실, 뭐 일정 수준 예정이 됐던 수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죠. 후폭풍이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오늘 뭐 사설이며 기사에서 하는데 체감되지 않아요. 이게 다 예측이 거의 99% 이상으로 왔었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이 세를 구축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빤히 보였는데 그걸 다 놓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뭐 폭발력이 있을 거다. 오세훈 시장도 이러면 안 된다 물러나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이게 무슨 이 효과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뒷짐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희망회로 처음에는 당원 게시판을 건들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그러다가 윤리위는 구성도 안 될 거다. 누가 이런 그 짐을 지겠느냐라고 하다가 징계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 한복판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서 왔고 예측대로 가는데 무슨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냥 오히려 예상대로 됐네. 장동혁은 다 계획대로 했구나 이런 인상을 받죠.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어차피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기를 보여줬죠. I'll be back. 나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올지는 사실 우리 다 전부 다
자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상황이고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그동안에 한다고 한 걸 지금 다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16명 정도가 얘기를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1명인가 2명인가가 이제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그냥 한동훈이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남아 있으니 선거 때까지는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게 지금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당을 뛰쳐나가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뒤늦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그건 오세훈 시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나 연합이 사실 너무 세고 장나 본인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네. 장나 연합보다 지금 고성국이 더 세요. 고성국이요. 고성국이 계속 하고 있고 어저께부터 오세훈 이제 한동훈 다음 오세훈 좌표 찍어갖고 오세훈은 이제 보내겠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날 죽일 거야? 그럼 난 한동훈 걔하고 나도 한번 손을 잡아보겠어. 플러스 개혁신당 쪽하고 손을 잡아보겠어. 이제 이러면서 본인이 특히 이번에 그 우인성 판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여론조사에서 무죄 증거 나도 여기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거든요. 그 시그널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서울시 당협위원장인가 이 그 국민의힘 쪽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 편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 당무감사 같은 거 다 해놓고 지금 그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좀 치사한 방법으로 되게 꾸줄꾸줄하게 사람들의 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려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딱 힘을 잡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칠 수 있는 뭐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한동훈에 기대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뭐 침을 뱉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살 퇴하다가 이게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다가 말 거다. 대신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할 말이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도 그 이후도 또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장동혁의 수가 세다 얘기 좀 합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 전문가잖아요. 완전 전문가. 박사 오세훈 박사. 오세훈 전문가요? 그런 표현 썼었는데 한동훈 복권이요. 복권에 비유하면 복권이 긁기 전에 제일 기대가 높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한번 긁었어요. 한 5만 원쯤 맞은 것 같아. 근데 뭐 번호가 있어. 5만 원 맞은. 근데 다음 주에 그 번호가 1등 번호야. 그래도 1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긁힌 복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한 2달 걸린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제명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에. 그러면 뭐 그 전날 SNS에 감정적으로 무슨 뭐 파시즘까지 운운하고 뭐 북한 운운하고 했으면 최소한 어저께는 정돈된 입장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태가 이 정당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정리 미래를 말할 필요는 아직 없겠죠. 미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제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아이비백이 다였어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속 한동훈식의 정치, 한동훈 정치가 뭐야라고 묻고 한동훈의 정치는 뭔가 늘 되게 이렇게 결행력이 없어. 이거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겠어?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제명은 어차피 예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다 반영돼 있었던 건데 그럼 한동훈이 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줘야 사람들이 아 그래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네 혼자 쓸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이미 한번 뭐 역시 한번 긁었던 복권이군. 뭐 새로운 게 안 되는군. 뭐 이거를 좀 보여준 거였고 지금 뭐 이게 무슨 분당 수준으로 간다고 하지만 16명 플러스 알파인데 이 16명 중에 9명이 비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어제 그 가능성 완전 닫아버리잖아요. 장담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한동훈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주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인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했다고 쳐봐요.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고 한동훈이 떨어지면 그냥 아웃인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은 대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동훈 때문에 진 거야. 문제구나. 이거는 그러면 지금도 한동훈이 예를 들면 당대표도 됐었던 거잖아요. 그 당에서 한동훈을 미워한다고 해도. 근데 이 배신자 프레임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이미 그 덫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한동훈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카드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워졌다.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는 2월 8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한 그 토크 콘서트에 유료 티켓이더라. 아 그래요? 네, 비싸요. 심지어 지금 1인에 티켓값이. 75,000원이라고 비싸네. 댓글에서 그렇게 올라오네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예. 이제 막 꽉꽉 들어가면 2만 명 정도 된대요. 예. 근데 2만 명 정도는 채울 거다. 그럼 이제 세를 과시했을 거다 이러는데 그 세를 과시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세고 하시면 BTS가 세가 더 세지 않을까요? 정강원 목사도 2만원 모아요. 그러겠지. 아니 그래서 아니 2만 명 모은 건 훌륭하긴 한데 예. 사실 이분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의 그런 그 로망 같은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다들 인식이 돼 있지. 예.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새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나아갔다 이런 건 없거든요. 정치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전화해보게 돼가지고 나의 이런 정치적인 미래를 다시 바꿔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티켓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75,000원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네. 그랬더니 수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 35,000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48,000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자리마다 이게 다른 거 S석 아니에요? 무슨 석에 따라 좀 다른 것 이게 또 같더라고요. 좌석에 제가 따라 봤을 다를까요? 때. 뭐 저희가 네.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제작진들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보니까 한동훈 지지 세력들이 뭐 규탄 집회를 또 예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써있네. 있고요. R석 79,000원, S석 69,000원, A석 45,000원.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댓글에 맞나? 올라오는 얘기들이라. 이게 맞나? 근데 예. 이거 제가 본 공지사항에도 단독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확인은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예. 우리 훈이 멤버세요? 아니요, 될 생각 없습니다. 위드훈이 위드훈이에요. 우리는 위드완이죠. 네, 위드 우리는 위드완이. 위드완은 좋아요. 위드완. 네. 아래 것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래 거. 또 왜 그래? 이낙연처럼. 딱 좋네요 이 자리가 아래 거. 아래 내려갈까요? 서서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어제 벌어졌던 일들 중에 가장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제명 의결이 오전에 되고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갔습니다. 물론 몹시 짧은 자기 입장을 내면서 뭐 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라는 건 아마 지지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그냥 한동훈 스타일. 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그냥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네. 지방선거 출마, 2번 재보궐 출마, 3번 신당 창당, 4번 와신 상담 후 장동혁 체계가 꼬꾸라지면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 자, 정답은요? 저는 2번. 2번 정도의 가능성이 높죠. 이번이 재보궐. 뭐였죠? 재보궐 나옵니다. 재보궐에 국회의원 나와서. 빈자리. 본 분들이라 이거 빨리 외운다. 분들이라 본 분들이라. 네, 나는 들으면서 까먹었는데. 사법고시는 저쪽은 안 봤는데. 어쨌든 이야, 그래요. 재보궐 쪽으로. 보기를 외웠어 그 사이에. 재보궐이면 어느 지역을 볼까요? 부산 아니면 대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대구 수성구 쪽이나 그쪽에 빈대를 제가 노린다는 제 얘기였어요. 입으로 한 번도 부산이나 대구에 나간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하다. 이게 웃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경호나 주호영 등등이 대구 시장을 나가게 되면 그렇죠. 그 자리가 비어서 빈다. 그 자리를 간다는 계산이었는데 지금 이진숙 씨가 생각보다 이게 잘 대구에서, 나온다는 예. 거예요. 대구 시장 이런 걸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안 나갈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안 빈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유영아 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를 좀 가야 될지도 사실은 못 찾고 있다. 그쵸, 그래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울산 뭐 내지는 그러면 단체장으로 나가야 되나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개항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비어 있는 데가 개항이잖아요. 예. 개항으로 원래는 사실은 그 누구야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럼 너 개항으로 나간다고 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맞아요, 얘기도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기사가 이분이 있었어. 절대 그건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쪽도 안 나가.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될 만한 곳에서만 나가려고 자꾸 지금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제 뭐 보수 패널 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나마 희망을 거는 패널들이 이게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 서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피해자. 피해자가 됐고 이제 이거를 이겨내고 뭐 이런 이제 과정에 뭐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식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도 뭐 다 여기 한동훈 진로상담위원회처럼 한동훈이 뭐 해야 되냐를 다 우리가 따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한동훈이 늘 그걸 다 계산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정치로는 서사가 구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눈에 빤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정치로는 이게 이제 국면 큰 정치인으로의 돌파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길 가능성 없지만 내가 개항 갈게. 내가 개항 가서 붙는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해서 개항해서 그러면 설령 20%가 나와도 그러면 살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을 못 내. 그래서 여론조사를 막 지금 벌써 돌려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찾아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기면 장동혁의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도인데 이걸 탈피하는 건 야 내가 너희들의 로직에서 네 문법에서 놀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정치를 할 거야.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 면모를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어저께 제명 결정 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 그 다음에 본인이 나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출마 선언을 2번. 네. 근데 어제 이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아 역시 한동훈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이게 다음 날인데 오늘도 지금 우리 한동훈의 진로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니 그렇죠. 이런 정치로는 지금 이제 돌파가 쉽지 않다. 그 사실 그 12.3 내란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회자됐던 방법들을 보면 그 정치인 수거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당시 이제 여당의 대표였는데도 이름이 올랐다. 무슨 이유였을까? 김건희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다가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내가 계엄을 막았다. 였어요. 맞아요. 예, 꾸준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그 규정을 이진관 판사가 딱 내린 타이밍 이후에 그러면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쭉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저는 맞습니다. 그해 12월 8일이라고 봅니다. 한한 체제. 맞습니다. 둘이 이렇게 예, 한덕수, 한동훈 공동 정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연결시켜 보면 12월 4일 날, 그러니까 내란의 밤 다음 날 한동훈은 윤석열을 독대해요. 독대하고 나와서 12월 8일 이 장면을 연출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의 일부로 보고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아유, 그게 맞죠. 저도 이건 기괴한 거예요. 헌법이 단 한 번도 그런 정부를 공동정부를 허용한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장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개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덕수가 그런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덕수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몰랐던 거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공동정부를 당 대표로서 같이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엄을 연장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한 미군 대산지도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미래 권력이다, 차기 지도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때 한덕수 씨하고 공동정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권력 행사 뭐 내지는 순차적 권력 행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마 이 쿠데타 내지는 이걸로 인해서 진짜 우리 제작진 사진 잘 찾았네요. 네, 이걸로 인해서 기대가 한껏 있는 그런 느낌. 이걸로 인해서 개인 아마도 윤석열은 멀리 보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보 같은 한덕수 말고 내가 그러면 다음에는 권력을 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이고 실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이진관 부장의 그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한덕수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너는 이 계엄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하에 부역한 거 아니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똑같이 한동훈 전 대표에도 사실은 간다고 봐요. 둘 다 한씨인데. 네. 그 12월 3일 그 SNS에 글을 올렸던 한 10시 50분부터 네. 12월 8일 그 기자회견 들어오기 전까지가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월 3일 날 그렇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하고 그 다음날 윤석열을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여당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 계엄은 다시 한번 어제 10시 50분에 메시지를 강조하고 우리 당은 이거를 헌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법에 이걸 맞게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개가 있던 없던 그렇게 해서 그때 만약에 정상적인 합리적인 수습에 나섰다라고 하면 한동훈이 아마 지금 위상이 전혀 다르겠죠. 근데 그 3, 4일 동안 별의 순간 본인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내가 그냥 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꽁으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뭐 이런 계산, 네. 그런 계산의 끝에 한독수랑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여론의 철퇴를 받고 그때 조선일보도 맞아요. 예, 반헌법적인 체제라고 제목을 뽑았었어요. 근데 어디 우리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헌법이든 법률이든 이상한 단 1의 근거도 없는 행위들을 당시 총리와 여당 대표가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탄핵 뭐끈커녕 그냥 윤석열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속내가 보이는 것이고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계엄이 성공하길 기대하며 그 이후 상황들을 준비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한덕수 23년 그 안에 이 내용이 있다면 그 같이 옆에 서 있었던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합니다. 법적이든 예. 정치적이든. 자, 무엇보다도 가장 핫 이슈인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자로 드디어 제명을 당했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남아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수사 의뢰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 분 다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우리 국민의힘 출입 기자 두 분 중에 먼저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신다면요. 전 짧게. 예. 아니 이거는 이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했어요. 네, 물론 이제 버텼으면 수사를 가는 건데 수사 의뢰를 그러니까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 예. 이쪽은 왜 수사 의뢰를 얘기했냐면 그때 결정문 보면 그 한동훈 쪽에서 계속 메신저를 공격을 해요. 네,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뺄셈 정치. 오늘 신문 뭐 12개 보면 가관이더만요. 가짜 뉴스들. 예. 뺄셈 정치 뭐 분열까지는 알겠어요, 제가. 네네. 뭐 한겨레 그냥 분열로 썼다더라고요. 예. 근데 조중동 막 뭐 뺄셈 뭐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있죠. 그 누가 뺄셈 정치라고 기사 쓰나요? 아니 그 윤리 열어가지고 김병기한테 나가서 제발 증명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근데 한동훈은 뭐가 다른데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단계 게이트의 본질 명의도용이 있었냐 없었냐 어제 김민수 최고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김민수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얘기하네. 오늘 내가 갖고 왔어 이거 하나만. 이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거? 제가 지난주 이거 소송으로 제압하고 왔어요. 한동훈. 이거 뭐예요? 뭐 나왔다. 녹취록 이거. 예. 네, 제가 원중에 5천만 원 나한테 이놈들이 5천만 원 민사 걸었거든 저한테. 국민의힘에서. 예, 무슨 녹취록이에요? 아 그거 제가 허경영. 허경영의 정무비서가 관악갑 당협위원장. 다른 사건이잖아요. 아니, 다른 사건이죠. 근데 예. 저보고 하도 김민수처럼 태극기 아니냐고 하니까 너 지금 태극기 편이지. 너 그래서 너 한동훈 싫어하니까 그렇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하고 법정 분쟁하고 있다고 법정 분쟁. 나는 장동혁과도 싸우고 한동훈과도 싸운다. 그렇죠. 이걸 마치 한동훈 싫어하니까 너는 장동혁께 너는 태극기니까 지금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거에 제가 십자가를 밟아야 돼요. 이렇게 요새. 아니 지금 진행자도 짚어주셨지만 예. 사실상 다른 사건이거든요. 예. 이걸 흔든다는 건 거의 이번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에서 막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썼다라고 의심받는 그 아이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댓글 아니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장에서 지리만 한 거예요 원래. 이거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방송 괴물 많네. 소송을 하고 있어 태극기가. 이 정도로. 지금 일종의 의사 진행 방안이거든요. 누가 이성준 태극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김민수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으로 좌파 태극기라고 이야기하시긴 하셨어요. 자태라고. 제 입이 아니라 실시간 댓글에서. 네, 아주 적절한 비유는 형용모순.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죠.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의 사고이 지금 문제적인 형사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근데 수사 의뢰 안 하나요? 제명을 했잖아요. 예. 제명을 했는데 여기서 왜냐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장동혁 쪽에서 이득 볼 게 없어요. 수사 이거 일주일이면 끝나요. 저 제명 당하고 제가 딱 하나만 들었고요. 엊그제 이거 잘못됐다고 16명 친한계 의원들 막 성명석 줄줄이 있고 고동진원 나와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동혁 사퇴하랬죠. 그러면 장동혁 쪽에서 할 수 있는 말 하나야. 안 할 건데? 그럼 어쩔 겁니까? 자, 이제 스매싱 받아야 돼. 티키타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패스했으니까 다시 들어갔어. 그러면 원래는 여의도의 상도위가 떨어진 게 그 정도면 탈당해야 됩니다. 네, 고동진원 탈당하세요. 네. 아니 내가 제명하려는데 안 하잖아. 야 장동혁 사퇴 싫은데? 그럼 내가 탈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장동혁 싫은데 하니까 그럼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뭔 정치예요? 이게 무슨 결기냐고. 그럼 뭐하러 사퇴하라 했어? 아니 상대에게 사퇴를 요구할 그 정도 결기라면 내가 배지던지 내가 나갈 생각을 해야지. 배지도 아니야. 이건 지역구니까. 그렇죠. 비례든 제가 또 이해가 돼. 제가 그렇게 야박한 놈이 아닙니다. 한지아 의원한테 그럼 좀 야박한 놈이 내가. 무소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한지아 같은 사람한테 야 안형님 탈당하셔야지 이러면 내가 이상한 놈이지. 근데 지역구는 나가면 되잖아. 배현진, 박정훈 뭐합니까? 탈당하세요. 자, 장성영이 자기들 말 안 듣네. 벌기를 보여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수색을 안 한다. 제가 이제 몇 달 좀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어디서 미친 사람을 데려왔네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말 되게 공감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을 사퇴하라, 다른 당직을 사퇴하라 그러면 뭐 사무총장을 사퇴하라든지 정책위 의장을 사퇴하라든지 뭐 수석 원내수석 부대표를 사퇴하라든지 이런 거는 요구할 수 있는데 당 대표는 당원의 총회를 모아가지고 선출한 직위잖아요. 다른 직위랑은 사퇴 요구하는 어떤 레벨이 좀 다르거든요. 당 대표한테 사퇴를 요구할 정도면 사실상 이게 안 이루어지면 같이 당을 못 한다는 수준의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사실. 아니 저 사람이 당 대표인 상태를 나는 방치할 수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저 사람이 당 대표인 걸 계속 용인할 거면 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답 못 할 거거든요. 그냥 뭐 나는 일단 요구해 놨으니까 답을 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뭉개고 넘어갈 건데. 아님 말고.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 정도 아니죠. 입장을 표명했다 정도로 치고 빠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그 여튼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보시는데 곽우신 기자도?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사건의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한테 굳이 먹잇감을 주는 거죠. 예, 이걸 함으로써 더 이제 한동훈을 탄압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라는 걸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장 대표 입장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한계 그렇게 대단히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16명 정도가 이제 사퇴 얘기를 했고 사실 물밑에서 장 대표에 대한 여론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개파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친윤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 대표를 지금 갈고 비대위로 가서 장 대표 말고 다른 얼굴로 선거 치르겠다고 하려면은 명확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 대안이 명확해야만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선이 몇 달 안 넘은 상황인데 일단 장 대표 물러나라. 근데 수단도 없어. 최고위원들 포섭해가지고 뭐 최고위 붕괴시켜가지고 이준석 대표처럼 몰아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다수가 결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냥 여론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론전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대다수 일간지들이 다 지금 장동혁 대표 비판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여론들이 비판하니까 저 사람 물러날 거다? 여론전은 보조수단이지 메인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주요하게 있는 상황에서 여론전이 얹어졌을 때 그게 힘을 얻는 거지 여론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도 지금 워낙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송원석 사퇴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뭐 이청소식도 요구하고 할 거지만 물리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장 대표는 버티면 이기는 건데 굳이 여기서 더 뭔가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리더십의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을 굳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수사 의뢰로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이후에 진행될 거를 나머지 그 수사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나중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원래 목적이었던 한동훈 제거는 이미 성공을 한 다음인데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게시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당의 서버를 털어야 됩니다. 그렇죠. 서버가. 서버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 서버가 요구가 나왔던 거는 한동훈을 털기 위해 했던 거지 실제로 우리 당을 털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 실제로 만약에 수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단계를 털러 들어오고 난 전례를 남기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털러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서버 털려도 아무 상관없다며. 니네가 수사 의뢰해가지고 이미 경찰이 한번 서버 들여다본 적 있잖아. 이번에도 뭐 당비 내고 뭐 당원 모집하고 이런 과정 보니까 뭐 너네 신천지 있다며 뭐 너네 뭐 통일교회들 있다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게. 이렇게 했을 때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멈추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저 말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처음에 탄압보다는 장동혁 쪽에서는 이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너 사실이지? 사실이니까 지금 못하잖아. 이렇게 계속 쪼우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저도 똑같아요. 저도 1년 3개월 주 저한테 고소해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왜 고소를 안 하냐. 나로 해주라. 근데 저를 고소하면 서버를 같이 털어야 돼요. 밝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메인은 저는 뭐냐면 수사 의뢰는 이 각도를 잘 보세요. 지금 장동혁 쪽은 2개의 칼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윤리이고 하나는 수사 의뢰예요. 예. 그러면 윤리로 이미 눌렀어. 그럼 장동혁 쪽은 고를 수 있는 칼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돼요. 이득을 챙겼으니까. 근데 수사 의뢰는 논리적으로만 보면 정말 한동훈이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수사 의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저를 허위사실로 걸어야 돼요. 예. 또는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들 다 허위로 걸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 하냐면 하나만 오늘도 친하게 사람 만났는데 그 2호선 걸지 않았냐가야. 2호선 말고 이정주를 거세요. 몇 번을 얘기해 내가. 2호선은 제가 진짜 그 약간 띄엄띄엄한 사람이야.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일 이따위로 하니까 욕먹는다고. 아니 태극기면 태극기지 일을 못해요. 아니 이정주 걸면 또 녹취록 들고 나올 거잖아. 그죠? 네. 그 녹취록 아니에요. 네. 주의하세요. 네. 아니 서버는 녹취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좀 복잡한 사안 이게 간단합니다. 서버는 네.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네. 우리 이정주 기자를 고소하시라라는 이야기 네, 계속하면서. 이호선 말고 이정주 예. 고소해라. 자, 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만 좀 짚어보고 그럼 이야기 나눌까요? 이야기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위시풀 띵킹이죠. 돌아오고 싶습니다. 돌아오고 싶습니다 한 거고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적 싸움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가처분 신청을 건다는 거는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으로 나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가처분 신청을 안 걸고 버틴다고 하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거냐? 예. 어디 나갈 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나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대구 부산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면은 나간다고 돌파가 가능하냐? 그것도 좀 물음표인 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은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여러 썰 중에 하나는 약간 친한 게 누구 한 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지역구를 승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돌고 했어요. 아까 고동진 의원 사퇴하세요가 이런 맥락이에요? 아니 그런 그림이 제가 인정.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가오가 떨어져. 예. 한동훈은 이거에 죽고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지. 그렇지 프레임 이상한 짜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도 실현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백의종군 해가지고 당에 헌신할 스타일이냐? 절대 그럴 사람 아니지. 그래서 진짜 대선에 진짜 뭔가 했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옵션 중에 무엇도 고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제 잊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가능성이 있다. 잊혀진다. 네, 이렇게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의 미래? 라이브는 계속 하겠죠. 유튜브는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한동훈의 미래는 유튜버다. 유튜버. 예, 약간 고수 유튜버 중에 한 명으로서 약간 예.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유튜버잖아. 동접자 우리보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시사님보다 안 나오고. 그래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팬덤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접이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초반보다는 좀 꺾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비해서는. 네, 미래를 좀 보신다면? 저도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이제 대형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뭐 아마 이전에 어떤 기세를 회복할 가능성은 뭐 저는 제로라고 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가장 잘 나갔던 시절 뭐 이를테면 63%를 받고 여당 대표가 될 때라든지 화양연화 그런 시절 예. 빛나던 그런 날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면 뭐 한동훈 본인에 대한 뭐 비판들이야 뭐 좀 이따 이제 이정주 기자가 막 세게 해줄 거니까 아직도 덜했어요? 할 거예요. 이거요? 네. 지금 순한맛 지나가는 근데 이제 그 단순 비교만 해도 예. 지금 다 잊혀져가지고 혹은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자기 직업적 그 미래를 설계하셔가지고 생각이 좀 달라졌지만 황교안 전 대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2018년, 19년 그 시절에 2019년에 이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총선을 향해서 나아가던 시점에 황교안 전 대표가 이른바 보수 진영에 갖고 있던 위상은 한동훈의 화양연화의 한 2배쯤 됩니다. 야. 그거가 시간이 지나 다 까먹어서 그런데 예. 그때는 당 내에서도 이른바 황교안 이 구세주론 그 정도였어요. 진짜 처음 그쵸. 네. 맞아요. 처음 탄핵을 당했잖아요. 박근혜라는 자기네 상징성의 최상단이 꺾여서 박살난 이후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희망을 품었던 게 황교안이어가지고 그때 황교안 대표의 위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생각해보시면 이제 광화문에 정광훈이랑 손 맞잡고 집회하고 이럴 때 앞에 수만 명이 깔렸습니다. 그랬던 때에도 한번 꺾이고 나니까 다시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 보시면 3년 뒤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있을지를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세요.